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상당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이 두 가지가 또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가 봐왔지만은 이른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특히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뭐 코덱스, 타이거 둘 다 보게 되면요. 먼저 코덱스 한번 볼까요? 네. 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장 초반에 한 9시 한 3, 40분까지 마이너스 11%까지 급락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24.35%. 그럼 하루 변동폭이 이 변동폭이 30, 한 6, 7% 정도 이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냥 이 보통주만 보더라도 이 SK 하이닉스의 장중 변동성 보십시오. 마이너스 6.49에까지 하락했다가 플러스 12%. 자,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는 한 18%, 레버리지는 한 30, 한 6, 7% 정도. 그러니까 온통 지금 이쪽으로 쏠림이 치우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골프로 따지면 양파 아니면 버디 아닙니까? 이 중간이 없는 그런 장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에 212조 몰렸다는 기사도 여러분들 주말에 보셨을 겁니다. 이 거래대금이 212조에 이른다. 이 코스피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기대 이하였으나 개미들의 이제 포모 영향으로 이쪽으로 계속 쏠림이 지나치게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없었을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다른 실적주 혹은 뭐 코스닥 뭐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밀리면 시장 변동성으로 뭐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 이런 걸 발동시키면서 매도가 매도를 불러버리는 거고 또 급반등이 지난주 금요일처럼 급반등이 나올 때는 뭐 개별 종목 같은 거 싹 팔아버리고 또 포모 때문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지나친 쏠림이 나오는 계속 그래서 지금 이 주말에 이런 부작용에 관한 뉴스가 많이 등장하게 되네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영향을 주겠죠. 뭐 네이버 증권란의 실시간 속보도 보게 되면요. 예. 뭐 증시 흔들리자 그래도 밀건 삼전닉스 150조 잭팟 터질까 개미 들썩 뭐 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삼전 하이, 삼전 SK하이닉스 레버리지 212조 원 몰렸다. 쭉 뭐 그런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출렁이는 코스피 삼성 실적이 반등 열세다. 네, 이런 기사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쭉 보시죠. 네. 일단 6월 20일이 현재까지는 단기 고점을 보여줬죠.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 제친 날. 자, 7월 2일 코스피 지수가 7.89% 급락 이후에 뭐 7월 또 급락 이유는 뭐였습니까? 메타가 잉여 AI 컴퓨팅 자원을 판매하겠다. AI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감, 노이즈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됐었죠. 그러나 7월 3일, 7월 3일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장 초반 하락,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이었죠. 자, 보시죠. 7월 6일 일정 봅니다. 현지 시간으로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합니다. S&P 500 지수에는 2027년 중순 이후 정도 예상하고 있다네요.
그다음 지금 네, 원달러 환율.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 NDF에서는 1,530원대다. 1,500원대로 이제 안착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 네. 네, 외환시장 달러원 환율이 24시간 무중단 거래가 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달러와 이 강달러에 대한 원화, 그 다음에 엔화 약세, 이 시점에서 달러원 환율 24시간 무중단 거래가 개시가 된다는 점. 네몬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코스닥에 상장하네요. 자, 그리고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자가 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독일과 네, 우리나라 우선 협상자 경쟁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에 따라서 또 주가 변동성, 네, 초돈주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7월 7일, 네, 7월 7일 삼성전자 2분기 네, 잠정 실적 발표가 네, 예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실적에 따라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네, 여기 컨센서스보다 그러니까 어, 다음 가이드가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 네,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2분기 컨센서스는 네, 영업이익 한 86조 정도. 이게 지금 네, 6월 30일자리였고 7월 3일 보니까 85조 5천으로 살짝 좀 낮아졌네요. 네, 낮아졌죠? 한번 네,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야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시죠. 자, 현재가 이 화면에서 자료로 한 부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료. 네,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컨센서스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추이가 쭉 나와요. 분기로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이 85조네요. 85조. 이번에 이제 충당금 설정으로 좀 낮아진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죠. 다음 이제 3분기 때 추정치는 네, 영업이익이 110조입니다. 110조. 4분기는 120조인데 물론 가봐야겠습니다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얼마예요? 지금 네, 372조죠. 네, 당기순이익 300조. 그럼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입니까? 1838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게 되면 아직 그러니까 이번 네, 충분히 그 2천조가 비싼 가격은 아니다. 물론 이제 내년도 그러나 이제 계속 네, AI 수요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자본 지출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거죠. 그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분기 가이던스는 85조로 나왔네요. 85조대. 그러니까 85조. 조금 이거보다 지금 숫자가 좀 더 낮아졌어요. 네, 85조 494억 원. 네, 제가 7월 3일자에 캡처했을 는 85조 5천원인데 좀 줄어들었죠? 네, 이런 점. 그럼 이제 여기서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보시죠.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한번 보시죠. 지금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274조, 당기순이익은 이제 228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내년에는 이제 400조. 영업이익을 400조 보고 있죠. 지금 컨센서스 7월 3일자 기준으로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274조입니다. 274조. 자, 그럼 좀 밑으로 내려보죠. 7월 23일 날 실적 발표인데, 잠깐만요. 이거 274조. 이건 이제 연간으로 본 거고, 분기로 봤을 때는 64조 7,900억. 64조 7,900억. 자, 이건 좀 더 늘어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6월 30일, 7월 3일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어요. 좀 증가. 근데 삼성전자는 2분기 컨센은 제가 이제 6월 30일하고 7월 3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분기 전망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분기 전망치인데 이 잠정 실적 발표할 때 다음 실적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7월 말 확정 실적 발표하고 컨센서스 그때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컨센 대비 어떻게 변화를 좀 보여주냐. 그리고 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보도 노이즈로 뭐 단순 노이즈냐 아니냐. 뭐 그 다음날 또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 악재에도 지금 민감해요. 호재에도 민감하고요. 많이 빠졌을 때는. 근데 악재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또 노이즈 같은 노이즈 얘기 나오면 바로 변동성이 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를 어떻게 보여주냐. 상회하냐 하회되냐. 그거에 따라서 그 시장의 또 해석이 따라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요. 8일까지.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고요. 미 무역대표부 대체관세 부가 공청회 있고 미국의 6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네요. 자, 7월 8일 FMC 의사록 공개가 되고 자, 7월 9일 옵션 만기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한국 몽골 정상회담이 있고요. 자, 미국은 이제 7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SK 하이닉스 ADR 공모가 확정 및 상장 거래 개시.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ADR 네. 이 발행 주식의 2.5% 공모시 조달 규모가 265억 정도 하는데 상장 주관사단의 공모 조달 자금의 0.5%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0.5%가 얼마냐? 네, 2천억 원이라고 하네요. 네. ADR 상장 주관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글로벌 IB의 이 같은 수수료를 좀 논의할 것이다. 이번 이제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금은 한 265억 달러, 약 40조 원, 40조 5천억 정도 달할 걸로 좀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어떤 긍정적인 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저평가됐으니까 이쪽으로 좀 네, 많이 관심이 좀 가지 않겠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ADR 공모가 확정 및 상장 거래 개시. 요게 또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또 확대시킬 그런 요인이고 변동성이 클수록 정책 당국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규제랄지 이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큰 문제로 또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잠깐 보시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뭐 장난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떤 시장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날도 뭐 장중에 장 막판은 아니었으면은 서킷 브레이크 걸린 거 아닙니까? 이 서킷 브레이크 걸렸고 이날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고 급등 다시 또 떨어지면서 급락, 급반등. 급락, 급반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지금요. 요 시점에서 이제 레버리지 ETF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생기면서 코스닥과도 어떻습니까? 더 밀어버립니다, 이게.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이거 뭐 바닥을 쳤다 확신하기 어렵잖아요.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쏠림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ADR 공모가 확정 및 상장 거래 개시 요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네, 이 변동성이 좀 극심한 장세에서 네, 지키는 전략, 그다음 압축, 내동매매 자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네,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네,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